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2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은 맑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0.9%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늘 시초가가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종가는 시초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미약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시장이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 지금 이런 모습이 추세적인 상승이 있어서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0.6%의 상승과 함께 오늘 코스피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오늘은 상위 종목 내에서 큰 하락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이 나왔죠.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철강주의 강세가 오늘 이어졌었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반사 이익으로서 국내 많은 철강주들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B금융, 금융주의 강세도 이어졌고 금융주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2차원지 관련주들 역시나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에너지솔루션도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2차원지 소재기업 쪽 이쪽에서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알테오젠을 제외한다면 크게 하락한 종목이 없었던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같고 확실히 FMC 이후부터 지수 자체의 흐름도 좋아진 것 같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아직까지는 연속성을 보이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직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개선이 된 것 같죠.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수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월 FMC 이후부터 확실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렇게 수급만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어제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외국인의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지금 8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과 함께 지금 6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모처럼 현대차도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그래도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는 강세를 보여주었던 포스코홀딩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자, 이 종목도 보면 이번 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30만원을 돌파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B금융,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NF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금융주는 뒤에서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도 2차원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기관도 2차원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어요. 상위 종목에 3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며칠 전부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확실히 시장이 돌아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자, S&P 500 한번 볼게요. 정말 오랜만에 21선 제가 항상 중심 차선이라고 보고 있었던 그 21선을 정말 오랜만에 돌파했고 지난 1월 중순에 한 차례 이탈하고 나서 거의 2달 만에 회복을 하였죠. 자, 그래서 S&P 500은 1%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스닥 자,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2%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21선 위치까지 거의 많이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 마찬가지로 0.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확실히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양호한 미국 증시의 흐름 덕분인지 국내 시장도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1월달과 2월달에 비해서 공포심도 줄어든 것 같고요. 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너무 공포심과 우려감 그런 걸 가질 때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슈가 정말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차근차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안철수 관련주인 안랩. 자,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번 달 초에 주가가 약 6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고점까지 17만 원,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주말 영상이었었죠. 외국인지 기관인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자가 인수위원장을 맡음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관련주로 조성이 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오고 있었다고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기대감에 의한 상승 조금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3거래 연속으로 계속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절대 매수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지금 혹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는 지금 시점이 정말 최적의 매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은 구분해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최근에 2가지 재료가 더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며칠 전에 JP모건에서 안랩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발표를 했었고, 목적을 봤을 때는 단순히 투자 목적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물론 정말 공시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목적 자체는 투자 목적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메이저 기관 주체가 안랩 지분을 매수했다 라는 것은 이 종목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매수주체들이 몰려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려보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백지 신탁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총리라는 위치가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사적 이익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안랩 주식, 지금 시세로 약 1,600억이라고 하는데, 요 며칠 동안 또 상승해서 2,000억 가까이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 주식 보유액을 3천만 원 이하로 줄이던가, 아니면 신탁재산 권한을 위임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필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라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정말로 나오게 된다면 블록딜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셀트리온을 보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약세를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나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지분을 보안 관련 유관한 기업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더 이상 정치 테마주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고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그런데 주가는 여기 21선이 여기 있어요. 엄청난 이격을 벌인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이 최적의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은 만족할 수가 있고 너무 욕심내지 않는 위치에서 매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정말 실현을 겪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2월달하고 3월 초까지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졌었는데, 자, 최근에 니켈 가격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 차례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가격 자체가 절반 가까이 하락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은 현재 21선 근처까지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고, 또 삼성 SDI도 21선 근처까지 주가가 조금 반등을 했어요.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자, 그렇지만 제가 니켈 가격이 고공행진을 벌일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적정 가치가 있고 잠시 그 가치를 벗어났다고 해도 다시 적정 가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도 지금 큰 폭으로 급락세를 보여줬던 만큼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많은 2차전지 기업들 분명히 다시 적정 가치를 찾아서 주가가 회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질 만큼 빠진 위치에서는 저는 비관적인 시각보다는 이제는 회복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아마 1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지금 성장주가 아마 작년 초 1월 달부터 3월 달 이때 피크를 찍었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1년 동안 아마 이런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해 나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단기적인 급등, 거기에 따른 주가의 눌림, 이걸 첫 번째 이유로 들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성장주가 피크를 찍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릴 때 그때부터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장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채금리도 상승을 했고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 인상 이슈까지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렇게 주가에 급락이 나왔는데, 자, 그런데 어제는 파월의 연준 의장이 5월달에 0.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시장 상승에 있어서 부정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0.25%가 되었던 0.5%가 되었던 시장은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성장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분명히 바로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장주의 상승을 방해했었던 크게 세 가지 재료, 그게 일정 부분은 거의 다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성장주로 관심을 가질 때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장주의 상승을 방해했던 세 가지, 첫 번째는 단기간의 급등, 또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이슈,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아직 상존하고 있죠. 그렇지만 단기간의 급등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 이거는 대부분 소멸이 되었던 만큼 여러분들도 지금은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금융주,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전, 세 번째는 메타버스. 그 외 다양한 업종들이 상승이 나왔을 텐데 일단은 제가 세 가지 업종을 한번 구분을 해봤거든요. 한 가지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재료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직접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금융주, 먼저 KB금융. 자, 지금 금융주가 한 차례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3월부터 또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한지주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금융주는 두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금리 인상 이슈,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불러왔었는데 또 추가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부분도 금융주의 강세를 불러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은 그동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오늘 금융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상, 분명히 예대 마진이 높아짐에 따라서 금융주의 실적이 개선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을 완화한다 라는 것은 금융주 입장에서는 상승한 금리를 활용해서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수익성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슈가 오늘 금융주의 강세를 불러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원전이었죠. 며칠 동안 쉬어가는 원전 관련주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 대표적인 이유는 다들 아실 테지만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영구에서 원전 비중을 최소 25%까지 크게 상향 조정하겠다, 그런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에게 불을 지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 메타버스. 며칠 전에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로봇과 메타버스를 점찍었었죠. 그런데 어제 미국의 퀄컴 측에서 1억 달러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금융주하고 원전, 메타버스, 이와 관련된 업종이 정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재료들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재료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상승이 많이 나온 위치에서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재료가 나왔고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어쨌든 업종 자체로 돈이 몰렸다는 것은 단발적인 성격보다는 조금은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만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종목들을 보면 이건 제가 직접 분류를 한 건데, 금융주는 KB금융부터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보험주는 또 아래 이렇게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은 MP하고 덱스터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주가가 크게 눌렸던 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최우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원전. 자, 원전 관련주. 오늘 한신기계를 중심으로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신기계, 그리고 보성파워텍, 또 일진파워 모두 단기간에 큰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재료는 좋고 또 기대가 되는 업종이긴 하지만 고점의 부담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와 내용을 파악해보고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매수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면서 적절한 업종과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맑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은 기간도 맑은 시장을 기대해보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